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던 흐름을 멈추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장 국내 증시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코스피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2,558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 반도체 대형주들 하락 전환한 이후에 2,550선 아래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많은 양의 물량을 팔아냈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시장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낙폭이 크게 좀 두드러지는 하루였죠.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더 키워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 넘는 하락이 나왔고요. 720선이 무너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2차 전지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1% 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간판 마감한 미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협상이 계속해서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습니다. 이런 부담이 지수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3대 지수 일제히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오늘까지 그래도 5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지만 나스닥은 소폭 하락세를 보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반등을 주도했던 빅테크주들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특히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고성능 AI 반도체 칩을 만든다라는 소식에 오늘 엔비디아 주가 2%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쳤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죠. 고용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실적 발표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서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한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와 정보는 방송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이곳에서 다양한 정보 실시간으로 가이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혜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양시장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 나타났는데요.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빨간불을, 코스닥은 파란불 켜면서 장 마쳤습니다. 코스피 0.1% 소폭 상승하면서 2,540선 지켜주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은 1.4% 하락하면서 719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는 강세 보이면서 2,550선을 넘기도 했지만 점차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지만 낙폭을 확대하면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850억 원대, 코스닥에서는 590억 원 가까이 물량 팔아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세 보였지만 기관이 916억 원 물량 담아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줬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1,84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실까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업종인데요.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은 미국 현재 있는 재고 물량으로 버티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이것도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러한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가 일어나면서 산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커들이 고객의 유심 정보를 빼간 건데요. 해커들은 이 정보로 복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제폰을 만들면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의 금융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데요. 이에 삼성과 현대차, 하나 등의 대기업들은 SKT를 쓰는 임직원들에게 유심을 빨리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K텔레콤 6%대 급락했고요. 반면에 유심 공급업체인 유비벨록스와 엑스큐어는 30% 가까이 뛰어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대형주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반도체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1.3%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HBM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전망을 밝히면서 이렇게 약세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삼성 SDI가 소폭 하락했긴 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 모두 1%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약세 보였던 자동차주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0.1% 소폭 상승했고요. 기아도 0.6%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반면에 최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던 조선주는 혼조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1% 가까이 하락했지만 삼성중공업은 3%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신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은 7%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KT와 LG U+는 각각 1%대 그리고 3%대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 강세 보였습니다. 정비사업 기대감에 건설주 강한 빨간불 켜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미국 3대 지수 혼조세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3% 가까이 상승하면서 4만선 지켜주는 모습 보였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오다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베선트 장관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중국에 달려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이상 고조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M7 종목들 혼조세 보였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2%대 하락했는데요. 중국 화웨이가 자체 고성능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약세 보였습니다. 한편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엇갈린 반응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으로 마감한 반면에 메타는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마존과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 나란히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방침의 상승세 계속 이어가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M7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일제히 혼조세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시면 계속해서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이혜원 캐스터였습니다. 지금부터 레디 개장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맥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 나와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조금 방송 출연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꾸준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방향성도 마땅히 보이지가 않고 또 시세를 주는 종목들만 시세를 좀 주다 보니까 계속 내가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도 소외받지 않게끔 모든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정보와 함께 많은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개장 전에 미리 살펴볼 이슈들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증시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4거래일째 3대 지수 모두 상승세 이어오다가 전거래일 마감 상황 살펴보면 그래도 나스닥이 소폭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지난주에 굉장히 3대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결국 이제 관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지금 여기 베센트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주장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이제 제자리 걸음이라 이거죠.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경계감에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오는 거죠. 투매 물량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약보합권 마감을 했지만 0.1% 굉장히 소폭으로 약보합권 마감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부분들인데 자, 우리가 다음 장에 보시면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만한 그런 굉장히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경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시장 조금 약세를 보였다, 혼조세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이번 주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훨씬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결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2분기 컨콜이죠. 우리가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2분기 그리고 올해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이렇게 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 그런 이제 청사진을 그려줘야지 시장에서 투심이 조금 더 이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지금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 조금 더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좋은 실적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증시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습니다. 협상에 대한 진전이 좀 있는 듯 하다가 미국과 중국과의 이 관계가 계속 제자리 걸음인 느낌이 있죠. 그동안 강세였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도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실적 발표겠죠. 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경계감도 나타나는 시장이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이 나오고 우리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하나하나 개장 전부터 매번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레디 개장 시그널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개장 전 이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전력 설비에서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전력 설비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제가 가르쳐 드리면은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되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보시면 정치 관련해서 테마들이 움직일 때 보통 그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 방문을 해서 이제 첫 경제 행보를 조금 펼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굉장히 공약을 처음부터 계속 내세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인공지능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인데 대선 첫 정책 공약으로 정부 차원의 AI 산업 대규모 투자 계획
이런 부분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의 방문을 해서 GPU를 5만 개를 확보를 하고 우리가 이런 이제 인공지능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당연히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이슈 그리고 시세를 한번 받았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제 이제 하이닉스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뭔가 우리가 이제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이 결국에는 국가 경제를 유지를 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전력 문제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좀 해결 방안이 있으면은 좀 조언도 해주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제 관련주들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인공지능이 이제 그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고성능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고성능 반도체가 또 작동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전기 돌아가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력 설비라든지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은 움직임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심하게 조금 살펴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최근에 굉장한 상승폭을 좀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방에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디까지 보면 되겠냐라고 보시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점이 조금 명확한 부분이 있죠. 고점이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근처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은 저런 자리들까지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모회사의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이는데 물론 지금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눌러주고 갈 수도 있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50% 가까이 올랐어요. 50% 가까이 한 달도 안 돼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뭐 한 번 더 눌러주고 갈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면은 만약에 가격대를 누른다라고 하면은 한 45,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새로 다시 한번 신규 매수 타점으로도 좀 이제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위너스라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 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금 들어올리고 난 뒤에 최근에 보시면은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고 난 뒤에 횡보를 좀 하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상승을 하고 한번 들어올리고 난 뒤에 주가가 횡보세를 계속 보이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힘이 보편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 이런 고점 부분들을 이제 이탈하지 않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다시 한번 짧은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슈들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뭐 다른 뭐 탈탄소 뭐 탈플라스틱 이런 정책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 그런 테마들 쫓아가려고 매수하다 계속 이제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는 잠깐 잊혀졌지만은 결국 시장 분위기상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담아 가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좀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런 부분들 함께 하려면은 여러분들 하단에 QR코드 찍고 입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저희가 전력 설비 관련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SK하이닉스를 찾았죠. 이렇게 정치 행보와 관련된 테마들이 한 번씩 시세를 크게 주는 움직임들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대선 공약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AI입니다. 이번에는 첫 정책의 공약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 AI 산업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겠다. 그 규모는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만큼 앞으로 AI 시장에 대한 산업의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성능 반도체가 작동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결국에는 전기, 전력 설비가 되겠죠. 관련해서 오늘 전력 설비 관련주들 살펴주셨습니다. 총 3가지 종목 살펴주셨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가온전선, 그리고 위너스까지 3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저희가 있는 팍스통신망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까지 흐름을 이어갈지 매번 그때그때 좀 체크를 해주고 계시고요. 가온전선도 정말 호재거리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점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위너스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횡보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 구간을 잘 거쳐오고 짧은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유럽에서도 또 정전이 발생했다고 하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이 전력 설비 관련해서 AI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개장 전에 미리미리 챙겨두실 분들 그리고 개장 이후에도 이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전략 체크해서 가져가실 분들은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부터 바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가이드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전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업종이죠. 원자력 발전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네, 원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슈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어지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설비를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좀 좁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굉장히 조금 넓은 지역이 필요한 이런 이제 에너지 자원들은 솔직히 조금 이제 그 가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야죠.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슈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체코 관련해서 이제 원전 수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실질적으로 5월달 빠르면 7일 뭐 느리면 28일 정도에 좀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까지 보시면은 지금 원전 수출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뭐 외화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만 해도 26조 플러스 알파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코바니 5, 6호기 두 기를 건설하는데 이어서 테멜린 두 기까지 이제 충분히 같이 좀 공사를 수주를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수주 금액이 더 많아질 거라고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지금 체결이 되면은 우리가 2009년도 이후에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건설을 한 바라카 원전 이후에 16년 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원전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계속 이런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소송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목을 좀 잡았는데 결국 이제 조금 화해를 했다라고 해야겠죠.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잠재워지고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한미 양국에서 팀 코러스라고 해서 팀 코리아와 US 플러스를 해서 팀 코러스로 원전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좀 제작을 하지만은 또 주요 부품이나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 협력으로 인해서 원래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굉장히 원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한미 양국이 좀 협력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 앞으로도 유럽 시장에서 이런 원전 관련주도 건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 이런 이제 한미 양국이 공동 협력을 한 그런 이력들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당시에도 이미 한번 그렇게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년이나 지나서 더 기술력이 양사 모두 우리나 이제 미국에서도 양 국가 모두 기술력이 많이 발전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가 조금 더 같이 협력을 잘 진행을 하게 되면은 유럽 시장 요거를 이제 교두보로 좀 삼아서 유럽 시장을 좀 잡아먹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관련주를 지금 보시면은 뭐 BHI라든지 뭐 BMT 아니면 우진엔텍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요 차트들 움직임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H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이제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장을 한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 제일 고점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는 추가적인 슈팅이 조금 더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가를 이제 생성을 했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차트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수주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 공시를 또 얼마 전에 냈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BMT 우리가 뭐 피팅밸브나 이런 이제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데 자, 바닥 구간에서 조금 이탈하지 않고 7,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자리인데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9,000원 가격대도 이탈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오면서 단기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히려 이런 이제 고점에서 이 저점에서 오히려 많이 들어올리지 않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담아가신다면은 조금 이제 단기 스윙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개인 투자자들이 좀 초반에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급락을 좀 보이면서 좀 실망감도 많이 이제 불러일으켰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우진엔텍도 근데 우리가 조금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요.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상장하는 가격 그 당시보다는 좀 많이 빠졌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저점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15,000원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 결국에는 조금 긴 그림으로 보자면은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잠깐 상승을 하고 뭐 좀 이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긴 하지만은 결국 큰 틀에서 주가는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충분히 여기 안에서 조금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조금 내가 시장 대응이 매일 보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적금처럼 좀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가격대 안에서는 그냥 계속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일정 금액을 매수를 하시면서 뭐 매월 내 월급날에 이 종목을 뭐 10주씩 사겠다 아니면 20만 원치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가 어차피 여기 매수가 박스권 중간으로 이제 설정이 되겠죠, 당연히.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물량을 모아 가시면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그런 수익률들을 여러분들의 계좌에 안겨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뭐 원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BHI도 그렇고 지금 이제 BMT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우진엔텍도 이제 바닥에서는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자, 이런 이제 움직임 좋은 종목들 원전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체코 수주 관련해서 단기적인 슈팅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뭐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더라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원전은 그래도 조금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과거 정부와는 다른 과거 민주당 정부와는 다른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시세를 좀 받아줄 수 있다. 이슈와 지금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포트에 좀 하나 좀 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 원전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은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함께 하시면서 저한테 정보를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개장전 이슈는 원자력 발전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한수원에서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다음 달 최종 협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다음 달에 최종 계약이 되게 된다면 원전 수출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주 금액만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라카 원전 이후 약 16년 만에 새로운 수주이기도 하고 그동안에는 사실 리스크가 좀 있었죠.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리스크 들도 잠재워졌습니다. 최근에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원전과 SMR 관련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관련주 하나는 미리 포트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바라볼 만한 종목들 세 가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BHI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최근에 굉장히 시세가 좋고 역사적인 신고가의 자리에 놓여 있는데 역시나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점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신 만큼 이 종목도 어느 자리에서 좀 챙겨가 볼 수 있을지 공략법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MT 최근 시세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단기 스윙 관점으로 또 수익을 챙겨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진엔텍 넓은 관점에서 보면 현재 많이 빠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년 가까이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니까요. 이 종목 저희가 미리 잡아봤다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을 때 이 부분들 내가 수익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단에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요.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원전 관련주들 좀 안전한 자리에서 미리 좀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요.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짚어주실 예정이고 또 시세가 나올 때 그리고 대응에 대한 방법까지 실시간으로 가이드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코스피 약보합권 지납니다. 2,54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보를 키워가면서 현재 0.58% 상승 723선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합권에서 대부분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쉬어갑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1%대 넘는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셀트리온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어제 쉬어갔던 바이오주들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알테오젠 1% 넘는 상승, HLB 그리고 휴젤과 클래시스까지 오늘 미용기기 쪽도 강한데요. 어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강한 상승 보였었는데 오늘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쉬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코스피와 코스닥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형적인 우리 시장 요즘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일반 특정 이제 테마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 좀 이제 수급이 좀 몰리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은 조금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전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지수 자체가 조금 밀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금 엮여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이 양시장 계속 이제 매도세를 좀 보이면서 계속 우리 시장을 지금 이렇게 약세를 좀 보여왔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이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은 또 이제 양시장 모두 기관들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양시장 메이저 수급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시장을 지금 받쳐줄 만한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개별적인 이제 개인만 매수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이슈가 많았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벌써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이 4종목이나 좀 발생이 되었는데 뭐 일정 신업이라든지 뭐 대우특수광, 우선주 그리고 엑스큐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거래일,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런 종목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여러분들. 점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갭을 20 몇 프로씩 띄워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간다, 벌써 3연상이라 갔네, 더 가겠지라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가는 굉장히 큰일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보시면 대우투수 같은 경우는 계속 점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날 제일 처음 상한가를 기록한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거든요. 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굳이 여러분들이 좀 위험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됐지만은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 그리고 재료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유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시간외 이슈에서 산업은행이 이제 거진 보유 주식을 조금 이제 처분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조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갭을 거의 한 8% 정도 띄우면서 이제 하락으로 띄우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중에 얼마나 빠지는지, 분봉을 보면서 장중에 얼마나 빠지는지, 어느 부분들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81,000원 이 가격대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갭을 띄운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볼 수 있는 움직임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그만큼 하나오션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산업은행이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물량들을 지금 던지는 것 뿐이지, 이 하나오션이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은 실적 발표를 또 어제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공포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왜냐? 지금 이렇게 상승할 때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뭐 8만 원 이상, 뭐 8만 5천 원 이상 이럴 때 매수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를 만약에 했다. 어제 갭을 띄웠는데 조금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오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오늘 그냥 갭 하락을 하면서 떨궈 버렸다면 그러면은 개인들의 물량은 여기서 공포 심리에 의해서 투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시장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뭐 이런 종목들 만약에 하나오션이 내가 8만 원 이상 때 조금 물려 있다. 지금 가격대보다 높은 곳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대응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방송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 못 드리고요. 하단에 QR 코드 있고 여러분들이 입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가이드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하락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지금 하락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수 상방 자체가 좀 제한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상한가에 빠르게 진입한 정치 테마주들, 정책 관련주들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상한가를 이어간다고 해서 무리하게 쫓아가시다 보면 정말 고점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또 상승 이슈를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잠시 후에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 통해서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소외됐지만 앞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또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또 하나오션에 대한 흐름도 짚어주셨는데 어제 이 산업은행에서 하나오션의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개파락 출발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오션에 대한 기업 실적이나 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흐름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는지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보다 상방에서 진입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대응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히든
준비된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도 만나보실 수 있고 지금 시장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가이드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좀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업종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조선 기자재를 조금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정치 테마나 이런 쪽 위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종목들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종목들 쫓아서 매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좀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좀 했어요.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조선도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조선업을 좀 부활을 시키겠다 이런 이슈가 조금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상승을 많이 했지만은 또다시 단기적으로 조금 움직여줄 수 있는 조선 대형주들 말고 조선 기자재 위주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조선업 부활의 총력을 다하는 이제 미국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런 이제 국가들에게 협력은 필수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세계 1위 중국이 일단 무조건 잡고 있죠. 중국 잡고 있고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지금 이제 글로벌 조선을 다 휩쓸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얘들은 절대 협력을 안 하죠. 중국이 뭐 미국이 협력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고, 그러면 2위와 3위를 손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2위 위치에 조금 지금 위치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의 때마다 계속 조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이런 조선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이제 그 장관한테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으로 가겠다라고 답장을 했더니 트럼프가 훌륭하다라고 이제 답변 메시지가 왔대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뭐 군함은 군함 아니면은 뭐 컨테이너선이면 컨테이너선 아니면은 뭐 여객선이면 여객선 이런 식으로 원래 각 분야들이 좀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거는 해상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업용 선박을 나중에는 군용으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업용 선박이 즉시 전쟁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즉시 바로 군함으로 좀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구조로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나 뭐 일본 이런 이제 기업들은 상업용 선박을 군용으로 바로 활용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같이 조금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자. 그리고 우리 미국 서해나 이런데 미국 서부 쪽 이런 쪽으로 조선소를 좀 지어라, 너희들이 우리가 좀 지원을 많이 해줄 테니까 지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이슈가 많지만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관세에서 우리가 얼마나 또 좋은 취득권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 기업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좀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미국이라는 지금 기업이 지금 계속 국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지금 끌고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서 우리가 수혜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련주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그널 포착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조선 기자재 관련주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에서 꼭 나오는 발언이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상업용 선박을 군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설계가 또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한국과의 미국의 협력이 또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조선 기자재에 대한 재료와 훈풍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종목들 챙겨와 주셨는데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힌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먼저 주시죠. 네, 여러분들 뭐 어차피 조선 기자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네. 딴 부분들은 말씀 안 드릴게요. 어차피 뭐 이 기업은 뭐 조선 블록이라든지 뭐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조선 기자재니까 당연히 조선 관련된 업을 하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종속 기업을 통해서 가스 분리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산업용 산소라든지 아니면 질소 발생기를 개발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조선도 그렇고요. 우리가 탈탄소, 탄소 중립 시대로 좀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규제가,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관련 기술력으로 보유가 돼서 시장에서 더 큰 주목을 좀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 그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뭐 코로나 왔을 때 이런 데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탄탄한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을 많이 품고 있다. 쉽게 말해서 뭐 현대라든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탄탄한 그런 이제 매출처를 이제 품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차트까지 조금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또한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1년 조금 넘은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주봉으로 본다라고 한들 뭐 크게 좀 와닿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주가가 엄청 빠졌죠, 여러분들. 엄청 빠지고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또 꾸준히 빠집니다. 더 저점을 깨면서 긴 시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괴롭힌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여러분들 차트를 좀 보신다고 하면은, 자, 일정 구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슈팅 한번 나오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슈팅 나오고 또 조정을 받고, 우리가 슈팅 나온 가격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떨어지느냐?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직 뭐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3주치의 주봉이란 말이죠. 3주치의 주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결국 떨어지지 않고 횡보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아까 제가 차트를 말씀드릴 때 한번 슈팅이 나온 뒤로 주가가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우리가 출발했던 가격대에서 재상승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만은, 오히려 횡보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차트가 거의 주봉이랑 똑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갭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띄워버린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온 이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가격 이하로 내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달라붙으면은 이 세력을 뭐 조정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주가를 한 번 더 털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일 거고, 자, 여기서 횡보세 지금 시장 어제 거래량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거래량들이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자, 거래량이 많아서 저렇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는 좀 더 슈팅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거래량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모아 가시면은 한번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더 자세한 종목명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가이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함께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쉬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유망한 조선 기자재 업종에 대해서 시그널 포착 종목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주셨는데요. 가스 분리 기술을 활용해서 산소와 질소 발생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 규제와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겠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탄탄한 수주를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매출처로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료가 나온다면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강한 수급이 나온 자리에서 이탈 없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까지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정보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이 끝나면 QR코드 굳게 닫힙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